바로 5. 네, 정말 리더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네, 정말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더블엑스, 네, 정말 더블엑스와 프로틴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저도 많은 제품들을 전달해 봤지만 실제로 더블엑스가를 함께 섭취하시는 분과 아닌 분의 차이는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전기 코드를 꽂고 안 꽂고. 물론 전기 코드를 안 꽂아도 배터리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코드를 꽂았을 때 정말 흐르는 그 전류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더블엑스와 또 프로틴 기본 건강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준 YXXN 프로틴 한국아메이 서민규 차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아메 교육부 서민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우리 한국아메의 대표적인 브랜드 그 뉴트리라이트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더블엑스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영양소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프로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블엑스 제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품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서 동시에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필수적인 건강기능식품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 선택 기준에 맞는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준, 지금 보시는 5가지 기본적인 선택 기준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영양소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풍부한 식물 영양소. 세 번째, 자연을 담은 농법. 또 네 번째, 엄격한 품질 관리. 또 과학적인 검증. 이상 5가지가 사랑하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5가지는 어느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요. 제가 그간 건강기능식품을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선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제가 만일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더블엑스를 권장하면 좋겠지만 그 더블엑스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전달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기준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이 5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면은 그 건강기능식품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5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릴 게 있는데요. 이 5가지 기준에 충족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5가지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속에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의 본원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식품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100이라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지만 100을 섭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규칙한 식생활, 또 가공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100을 섭취해야 되지만 이 부족한 30, 40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그 위험률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영양소의 함량이 높을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낮을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딱 우리 식생활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영양소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그 종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제품 선택 기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14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무기질 그리고 19종의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족해질 수 있는 한국인들의 식생활 속에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의미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한다는 개념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식생활이라는 것은
시간을 딱 돌이켜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신 리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년 전에 섭취한 식재료, 식품들과 지금 현재 섭취하고 있는 식재료가 음식들이 과연 동일한가? 아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즉 우리가 식사 패턴이 변화하게 되면 그 영양소에,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의 함량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제품은 출시한 이후에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뉴트라이트 더블 X는 이 영양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식생활 패턴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리비전된, 즉 변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제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더블 X 최초에 1998년도에 한국에서 출시가 됐고요. 2004년도에 1차 리비전이 됐고요. 2009년도에 2차 리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3차 리비전이 됐습니다. 새롭게 리비전이 되면서 디자인이 물론 당연히 변했죠. 섭취 방법이 변했죠. 단지 이 섭취 방법과 디자인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의 식생활을 고려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조절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국인들의 식생활을 분석해 보니 어떤 특정 영양소는 과거에는 일상적인 영양소로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였다. 아, 그러면 새로운 WX에서는 이거를 보충해야 되겠구나. 한국인들의 식생활을 조사해 보니 과거에는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충분하게 섭취해. 그러면 리비전되는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그 양을 줄여야 되겠죠. 또 그 종류도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뉴트라이트 WX는 계속적인 이런 리비전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식생활을 고려해서 그 영양소의 함량과 종류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킨 영양소의 균형을 잡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5가지의 앞서 얘기 드린 건강기능식품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만 충족해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장 기본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찾기 힘든 제품이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영양소의 균형에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다양한 영양소의 상호 연관성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양소라는 것은 상호 연관성, 즉 상승작용, 서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영양소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영양소의 도우미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영양소의 다양성과 그 배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독자적인 영양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로의 연계성을 그려놓은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철분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또 단백질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또한 비타민 C 자체는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른 항산화 영양소와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저 영양소 중에 하나의 연계고리가 끊기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양소의 기능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영양소를 섭취하실 때에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WX를 뉴트라이트의 많은 제품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기본적인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 섭취를 통해서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 위에 기능성 제품을 얹음으로써 최적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WX에 포함되어 있는 이 영양소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인 동시에 한국인들의 식생활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즉 균형이 갖춰진 제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식물 영양소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 식물 영양소와 식물 농축물을 혼동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식물 농축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식물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많이 하시죠.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 식물 농축물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린
종류를 많이 늘린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물 농축물의 종류가 많다고 또 함량이 많다고 최종 제품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식물 농축물의 기능성 성분인 식물 영양소는 제조하는 과정 중에 그 조건에 따라서 최종 제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뉴트라이트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기능식품 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건강기능식품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전에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 연구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0여 년 동안 식물 농축물, 즉 식물 영양소 기반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식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가 최종 제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업체. 이게 바로 뉴트리라이트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기업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제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더블X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지문 분석표라고 얘기를 하지요. 최종 제품의 뉴트라이트 더블X는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19종의 식물 농축물이 아닙니다. 식물 영양소입니다. 농축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함유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즉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공식적인 광고 문구로서 식물 영양소가 19종 부원료로 들어가 있다라고 쓰는 건강기능식품은 찾기 힘드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부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 대신에 이런 문구를 쓰시죠.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이 부원료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씁니다. 우리가 식물 농축물을 섭취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얘기는 식물 농축물보다는 식물 영양소가 좀 더 가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식물 영양소가 최종 제품의 부원료로 살아있는 제품이 뉴트리라이트 더블X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하시고 계신 ABO 리더 분들께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 제품엔 20여 종이 아니라 한 30여 종의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뉴트라이트는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네요. 식물 농축물이 많은 게 더 좋지 않아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식물 농축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식물 농축물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뉴트리라이트는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최종 제품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30종의 식물 농축물, 40종의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는 그 제품에 과연 식물 영양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준에 있어서 두 번째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식물 영양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선택 기준, 바로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일반적으로 재배 방법과 또 제조 공정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뉴트리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손으로 씨앗을 선정하고 또 내 손으로 재배하고 내 손으로 제조하고 우리 손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수직적 통합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수직적 통합 관리 체계를 우리가 보테니컬 프로세스 9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9개의 단계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하나 보게 되면 첫 번째 식물 선정부터 우리 손으로 직접 하게 되죠. 식물을 선정하고 그 식물의 발화율을 고려합니다.
또 수율을 고려합니다. 그 발화율과 수율을 고려해서 종자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농장에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세계 지역에 네 개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군데 농장, 이 네 군데 농장에서 시범 생산을 하게 됩니다. 시범 생산을 통해서 재배를 통해서 수율이 제일 좋은, 즉 영양소를 많이 담을 수 있는 토양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 토양을 가진 농장에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또 재배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생태 농법으로 재배를 하게 되고요. 재배한 이후에 그 영양소가 가장 잘 연글었을 때 수확을 하게 됩니다. 또 농축과 제조, 포장,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에 녹아 들어가 있는, 즉 자연의 그 상태 그대로의 영양소가 최종 제품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9가지 단계를 보게 되면 이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단계를 많이 좀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재배라는 단계, 또 재배 방법, 생태 농법, 또 제조라는 그 시설에 있어서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제품은 어떤 농법으로 재배됐습니까? 또 어떠한 시설에서 제조됐습니까?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뭐 생태농법입니다. 유기농법입니다. 또 GMP 시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소비자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특정 사고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이슈들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기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배라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조시설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건강기능식품의 사고라는 부분은 어디서 발생할까? 라벨 이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백소 사건도 마찬가지죠. 재배시설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조 공정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식물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의 손을 불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외주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의 위험성,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없애기 위해 우리 손으로 직접 식물을 선정하고 또 종자를 선택해서 농장에서 재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기본적인 원료 물질들을 또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 제조시설에서 직접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전성,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을 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간혹가다 나올 수는 있겠죠. 뉴트리라이트는 이런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력관리 시스템을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렇다면 이 원료가 어떤 농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역으로 추적을 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제품이 더블X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얘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근거죠. 근거. 그 기능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시형 제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해준 비타민 A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항상 저희가 얘기 드리는데요. 기준 이상의 기준을 만든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제품을 개발한 것은 물론이고 그 관점에 맞는 기준을 만들므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혁신적인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WX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뭐 익히 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 WX가 새롭게 출시가 될 시점에서 그 이전에 연구됐던 내용이 공개가 됐었죠. WX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A의 어떤 기능, 비타민 C의 어떤 기능, 비타민 D의 어떤 기능이 아니라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연구를 통해서 WX가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또 그 마커로서 DNA 손상, 산화적 손상과 활성산소의 유의적 억제를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어떤 제품은 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체 적용 실험 결과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WX는 그냥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합 비타민 제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거 비타민 A가 어떤 기능이 있어요. 비타민 C가 어떤 기능이 있어요. 뉴트라이트 WX는 많은 ABO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기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WX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체 적용 연구를 통해서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DNA 산화적 손상과 활성산소 유의적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얘기를 하죠. 기본적인 가치, 관점이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 무기 제품과 다른 제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게 되면 WX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 흡연을 통해서, 음주를 통해서, 아니면 업무적인 부분을 통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중의 활성산소, 우리가 ROS 수치가 쫙 올라가게 됩니다. 산화적 스트레스 단계에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화적 스트레스 단계는 질병의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또 산화적 스트레스 단계 다음이 바로 질병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산화적 스트레스 단계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해주지 못할 경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질병이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뉴트라이트 WX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통해서 바로 이 산화적 스트레스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 혈중 활성산소의 수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DNA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신체의 중요한 기억소자라고도 얘기하죠.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이 DNA가 손상될 경우, 뭐 DNA는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있는 공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계속적으로 이거 공격을 하는 겁니다. 딱 치는 거죠. 그러면 이 단단했던 DNA가 조각이 나게 됩니다. 부서지게 되고요. 이 DNA를 전기용동으로 살짝 흘려주게 되면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꼬리가 길면 길수록 이 사람이 DNA가 어떤 인자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8주간 WX를 섭취한 집단에서 보게 되면 대조군에 비해서 이 꼬리, DNA에 손상된 찌꺼기들이 나타나는 이 꼬리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WX가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이 DNA를 지켜주는구나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제품을 카피하는 제품, 또 그 광고 문구를 카피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발표된 이 내용을 카피하는 업체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독보적인, 또 기술력이 반증된 그런 실험 결과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 실험이 처음에 나갔을 때 전화를 했습니다. 지인분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건강기능식품에서 DNA를 말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좀 회사가 위기가 있었을 때 뭐 DNA를 매출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DNA를 간혹가다 얘기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좀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어느 날 뉴트리라이트에서 이 DNA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인분께서 걱정이 돼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니? 갑자기 왜 건강기능식품에 DNA를 얘기하고 그래? 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분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고시형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지만 인체 적용 시험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광고 심의를 거쳐서 그 문구를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에서 DNA 관련되어 있는 문구를 쓸 수가 있었니? 어떤 실험했니? 이제 세세하게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2015년 즈음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비슷한 문구를 쓰는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이 실험이 얼마나 독보적인 기술을 반증하는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판단을 해봅니다. 이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앞서도 계속 얘기해 드렸지만 사람이 환경적으로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해서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되면 DNA 손상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더블엑스를 꾸준히 섭취하신 경우에는 산화적 스트레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DNA 손상들도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반증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뉴트라이트 더블엑스가 새롭게 리비전이 되었는데요. 그때 본사 연구원이 와서 출세미나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본사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형 더블엑스가 지금 막 출시하지만 본사에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국형 더블엑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의 인체 적용 시험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더블엑스는 한국인들에게 맞춰진 제품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지금 또한 개발되면서 몇 년 후에 나올 새로운 더블엑스, 한국인들에게 맞춰진 더블엑스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DNA 관련되어 있는 문구를 쓸 수 있는 더블엑스는 전 세계 판매되는 50여 개의 더블엑스 중에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더블엑스가 유일합니다. 왜? 50여 개의 판매되고 있는 더블엑스 중에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블엑스와 동일한 포뮬러를 가지고 있는 더블엑스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에게 맞춰진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분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더블엑스 굉장히 좋은 거 알겠는데요. 이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글로벌한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제품 비교를 잘 하지 않는데 그분께 제가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제품도 글로벌한 제품인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제품 글로벌한 제품이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브랜드만 글로벌한 제품이고요. 이 더블엑스 한국에서 판매되는 우리가 판매하고 전달하는 이 제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이거 브랜드만 글로벌이고 제품은 한국에서만 판매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똑같이 얘기 드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본원적인 의미는 그네들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더블엑스는 한국 사람들에게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한국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이 한국형 더블엑스는 전 세계의 더블엑스가 판매가 됐죠. 하지만 한국형 더블엑스는 오직 한국에서만 판매됩니다. 참 재밌는 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식생활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양이니까 극동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판매되는 더블엑스의 함량도 다 다릅니다.
그네들의 식생활을 바치는, 이게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신념이고요. 뉴트리라이트의 가치입니다. 브랜드만 글로벌이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는 한국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과학적인 검증, 영양소의 균형, 그리고 자연을 담은 농법과 품질 관리, 이상 5가지만 숙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블엑스가 왜 같이 있습니까? 비타민 A, B, C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블엑스가 같이 있는 이유는 굵직한 5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영양소의 균형을 지킨 제품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고요. 또 풍부한 식물 영양소를 담고 있는 제품입니다. 농축물이 아니라 또 자연을 담고 있는 농법, 또 우리 손으로 원료를 수확하고 최종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수직적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적 이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과학적인 검증까지 끝낸 제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이고요. 그 대표적인 제품이 더블엑스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가치이자 더블엑스의 가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영양소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우리 신체에 들어가게 되면 작용 시점이 있을 겁니다. 작용 시점. 그럼 그 작용 시점은 어떠한 영양소에 의해서 만들어질까? 바로 그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무기질과 더불어서, 식물 영양소와 더불어서 단백질을 기본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백질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백질을 영양소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 드린 기본 영양소, 기초 영양소, 더블엑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많은 영양소들이 내 몸에 담겨야지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그릇을 만드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백질은 어떤 영양소입니까?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그 상대방의 결과물을 만드는 영양소를 우리가 단백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리더님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 왜 저 사람은 머리카락 얘기는 좀 그러네요. 제가 요즘에 좀 이마가 넓어져가지고 고민인데, 아무튼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부실하지? 손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입술이 왜 이렇게 안 좋지? 그 결과물이 바로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영양소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이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면 근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근력이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건강을 위해서 근력을 유지해라, 근력을 증진시켜라 라고 얘기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생애주기 근육 감소 추이를 보게 되면 30대 최대치를 나타낸 이후에 매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대, 70대 이후에 감소량이 최대치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피로감을 쉽게 들립니다. 우리 신체의 피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근력, 지구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근육인데, 근육이 내 몸을 지탱해줘야 되는데 근육이 지탱해주지 못하니까 피로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저 근력 감소의 그래프와 피로도의 그래프는 참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력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피로도도 증가된다는 겁니다.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 이 순간 혹시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저의 말을 못 알아듣겠어? 라고 하신다면 혹시나
근력이 부족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농담이고요. 근력이라는 부분 최근 들어서 뭐 근력이 재산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체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근력 감소와 아주 유사한 부분을, 즉 그 패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근력 강화, 골 밀도 관련돼 있는 부분도 근력, 심지어 근력과 간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관성이 많이 연구가 되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근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몸에 근력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단백질을 좀 더 섭취해야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체성분 측정입니다. 체성분 측정을 하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나오는 골격근량이 나오게 됩니다. 골격근 지방 분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골격근 지방 분석을 통해서 내가 과연 적절한 골격근량, 근육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골격근 지방 분석을 보시게 되면 체중과 골격근량, 체지방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끝에 부분을 연결함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타입의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C형인지 D형인지 I형인지 나오게 되는데요.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D형 같은 경우로 우리가 강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력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극히 드물게 볼 수 있는 형태이고요. 일반적으로 I형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C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중과 체지방량 높은 반면에 골격근량이 떨어지신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의 특징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복부 비만이 많으신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둔부 비만이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C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C타입, 즉 근력이 부족한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이 증가되게 되고요. 이 대사증후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 C타입의 경우에는 체중 조절 시에도 운동이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내가 만일에 바디킬을 진행하는데 이 C타입이야? 이 분들은 식사 패턴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이 C타입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력을 키워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C타입입니다. 2020년 9월에 진행되었던 바디킷 참가자 분석을 하게 되면 C타입이 79%, 사실 전체적으로 C타입은 90%대를 육박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저희가 심각한 부분을 79%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C타입이라는 겁니다.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근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력이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극을 해야 된다. 운동하라는 의미죠. 두 번째, 채워야 된다. 채운다라는 것은 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해 줘야 된다는 의미겠죠. 네 번째, 근육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늘리자. 충분한 운동 이후에 휴식을 보장해라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켰을 때 우리가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력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 근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 줘야지 앞서 얘기 드렸던 그 다양한 영양소들이 내 몸에 담긴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운동을 하실 때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함량과 그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먹어도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그 기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방법과 함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력 강화를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근육의 대사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근육의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신체에 있는 에너지원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반대의 과정입니다. 내가 섭취한 어떤 에너지원을 특정 물질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 환경을 운동 시 동화작용의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운동을 진행하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진행하면서 네 신체의 환경이 이화작용일 경우에는 근력이 분해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동화작용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 매우 간단합니다. 운동을 진행하시기 전에 운동 시 필요한 탄수화물을 적정하게 섭취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 운동하기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신체에서는 운동 시 필요한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에선 탄수화물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의 에너지원을 이화작용을 통해서 분해하게 되는데요. 그 분해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근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하기 전에는 적정한 탄수화물을 섭취해 줌으로써 신체의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운동 직후에는 45분 이내라고 일반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이라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이후에 쉬는 시간 동안 휴식을 통해서 이 손상된 부분이 회복하면서 근력이 강화가 되는 것인데요. 이 근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이 주변에 존재해야지만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 45분 이내에 섭취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운동 시. 그럼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WHO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영양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0.8에서 1.5g까지 킬로그램당 권장을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최대 1.5g까지 자신의 체중에 곱하셔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0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100g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식재료로 어떤 식재료를 섭취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단백질이 많은 식재료는 기본적으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아주 좋죠. 지방의 함량도 낮고 잘 고르면 소고기 100g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40g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분을 200g 기준으로 하게 되면 80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제가 10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하루에 라고 얘기하면 매일과 같이 소고기 200g을 섭취하는 거와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을 최소한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용과 그 귀차니즘이 굉장히 크겠죠. 따라서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왜 내가 단백질을 일반 식품에서 섭취하지 않고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지도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라고 요즘에 하지 않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보다 좀 더 높은 양 1.6에서 2.2 정도 킬로그램당 권장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단백질은 우리 신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라고 설명드렸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육 쪽에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내 몸을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내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이 단백질의 하나하나의 분리 형태인 아미노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그 섭취 목적이 명확해지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소류신, 발린,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우리가 BCAA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력의 기본적인 원료 물질이고요. 또 평소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 이 세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2030 세대들이 특히나 이 부분에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과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특히나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연골과 인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이 아미노산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기능성 원료로서 MSM이라든지 글루코사민이라는 이런 기능성 성분들을 많이 섭취하는데요. 이 성분만 섭취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분들과 함께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그 기능이 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 어떤 의미예요? 글루코사민과 MSM, 우리가 조인트 가드라는 제품을 섭취할 때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그 연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면역이죠.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세린이라는 아미노산,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바로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은 항체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면역 물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미노산이고요. 또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NK세포의 활성화에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에겐 시스틴과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많이 권장을 하고요. 또 성장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 대표적인 아미노산을 우리가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많이 권장합니다. 이렇듯 단백질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섭취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단백질을 섭취한 상태에서 비타민과 무기질과 기능성 성분을 섭취했을 때 그 기능이 배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을 진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뭔가를 외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를 외우세요, 숙지하세요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숙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만의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준을 만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지금 보시는 장면이에요. 단백질의 섭취 목적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아미노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단백질을 권장하실 때 얘기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께 단백질을 권장하시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근육이 늘어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분께서 과연 단백질을 섭취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맞는 단백질의 섭취 목적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아미노산의 하나하나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단백질을 섭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골과 관절 등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가장 기본이 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단백질을 섭취시켜야 될까요?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도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단백질을 섭취시켜야 되는 이유는 신체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구성 요소 이 동시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신은 바로 성장 호르몬. 우리가 그토록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 바로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 때문입니다. 이 어느 정도의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의 숙지를 하시게 된다면 그만큼 단백질의 가치에 있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치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얘기할 때 꼭 얘기 드립니다. 뉴트라이트 단백질 제품은 파이터 프로틴 제품이 있죠. 또 그 외에 베리 제품이 있고 녹차맛 프로틴 제품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또 섭취 패턴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단백질 양을 함유하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운동하실 때에는 프로틴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제품
엑세스 에센셜 아미노 제품도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집합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식도를 넘어가는 순간 위에서부터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장벽 앞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죠. 단백질은 그래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에센셜 아미노는 아미노산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해 과정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단백질보다는 흡수율이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스포츠 뉴트리션 제품으로 좀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함께 드셔도 충분합니다. 에센셜 아미노 한 스쿱에 3,500mg 그리고 프로틴 20g 정도이기 때문에 함께 드셔도 체중에 맞춰서 섭취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다양한 섭취 방법을 통해서 프로틴을 또 아미노를 섭취하시면서 이 뉴트라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 더블엑스를 섭취하실 때 건강의 가치와 비즈니스의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